꽃에서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요것의 내부 구조와 상대적인 위치는 그것들이 나선형으로 배열된 변형된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선형으로 배열된 잎에서 변화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꽃이 있는데 거기에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요거의 내부 구조나 위치, 상대적인 위치 이런 게 나선형으로 배열된 변형된 잎 그거다 이거죠. 왜 뇌에는 그처럼 많고 그처럼 특이한 모양의 뼈 조각들로 이루어진 상자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가?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포유류의 분만 행위에 이롭지만 조류도 그와 동일한 머리뼈 구조를 가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뇌가 뼈 조각들로 이루어진 상자 안에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분만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포유류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아니 조류도 그런데 조류는 그냥 알만 깨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이롭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뼈 조각들로 이루어진 상자 안에 뇌가 들어있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분만을 돕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왜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극도로 복잡한 입을 가진 갑각류는 결과적으로 항상 다리의 수가 더 적을까? 혹은 역으로 다리의 수가 많은 것들은 왜 입이 더 단순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상대적인 배열이라든지 구조는 같기 때문에 입으로 다리가 갔으면 다리 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다리로 갔으면 입의 구조가 그만큼 쓰일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입이 단순해지는 거다. 왜 어떤 꽃인지를 막론하고 꽃받침, 꽃잎, 수술과 암술은 각기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적용했는데도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구축되었을까? 그러니까 꽃받침, 꽃잎, 수술과 암술 이게 목적이 다 다른데 왜 동일한 패턴이냐? 왜냐면 나선형으로 된 그 잎에서 변형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종의기원의 요약과 결론 내가 종의의 변화라는 학설을 어디까지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다. 전체 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유연 관계의 끈을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고 동일한 원리에 따라 집단의 종속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진화했고 그 다음에 집단의 종속된 집단 그러니까 뭐 종속 과목 강문 기회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동반한 계승 이론을 동일한 강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다. 변화를 동반한 계승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관계들이 다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종이 각각 생겨났으면은 이 유연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물의 집단이 있고 그게 또 상위 집단으로 묶이고 또 상위 집단으로 묶이고 그런 게 왜 있겠느냐 이거죠. 각각 창조되어 있으면은 나는 동물의 기껏해야 4개나 5개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식물도 마찬가지거나 그보다 더 적은 수의 조상으로부터 이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까지만 해도 다윈은 이제 동물은 한 5개 정도, 4개 정도 여기 조상이 있었다. 거기로부터 다 변화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요새는 우리는 뭐예요? 뭐 동물이고 뭐고 생물은 다 단세포 동물로부터 단세포 생물로부터 생겨난 거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160년 전의 그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유추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동식물들이 어떤 하나의 원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윈이 엄청난 통찰력을 그때 갖고 있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화학적 조성에서나 미시, 세포구조, 그리고 성장 및 생장의 법칙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로부터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품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특징이 뚜렷한 변종과 종의 차이가 단지 특징이 뚜렷한 변종이 오늘날까지도 중간적인 점진적 단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믿어지고 있는데 반해 종은 예전에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종하고 변종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변종이라는 것은 중간 단계가 발견된 것일 뿐이고, 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중간 단계가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종으로 보는 거지, 변종이랑 종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소이란 단지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합한 것이라 인정하는 박물학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종을 대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속이라는 것은 박물학자들이 본인들이 인정해요. 단지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합한 것이다. 근데 다윈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편의적으로 우리가 분리한 것이지 그게 딱딱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발견할 수 없는 종이라는 용어의 본질을 헛되이 찾으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모든 종들이 창조론에 의해서 각각 태어났다라는 것은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진화로 달라진 거지 이게 각각 새로 창조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은 다윈이 그 통찰력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있던 창조론에 의해서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래서 이제 모든 종들이 각각 태어났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변종하고 종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혹은 적은 수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면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이게 각각 생겨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의 통찰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박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예들 혹은 현상들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본인의 그 논리를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이 썼나라고 보면 다 뭐에 연결된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다 종이 각각 창조된 게 아니라 다른 걸로부터 이제 변화되어 온 거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것을 이제 썼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반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뭐 화석 같은 게 왜 발견되기가 어렵고 우리가 중간 단계들을 왜 다 발견할 수가 없으며, 그것들을 다 이제 본인의 그 박학한 지식으로 설명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에 보면은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걸 도대체 왜 썼나. 거기다가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만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과학책 같은 거는 굉장히 명쾌하게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써져 있다. 그래서 문체 특성상으로도 내용 파악이 어려운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명쾌한 내용들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윈이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한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단순 명쾌하지가 않고, 이 모든 그 종들의 특성을 이제 잡아보려고 본인 머릿속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원래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관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명쾌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런 결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물이나 과학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종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